안녕하세요, 여러분. 취미로 혹시 뭐 모아본 적 있으세요? 뭐 우표라던가 피규어 같은 거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collec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요, 이 단어가 그냥 모으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collect에 숨어 있는 그 묘묘한 뉘앙스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컬렉트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수집하다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요. 돈을 거둘 때나 심지어는 막 흩어진 마음을 다잡을 때도 쓰인다는 거 정말 신기하죠? 오늘 그 모든 다른 얼굴들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컬렉트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그 뿌리가 되는 뉘앙스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물건을 모을 때, 돈을 모을 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생각 같은 걸 모을 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비슷한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요. 끝까지 저랑 같이 가주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컬렉트라는 단어의 핵심 뉘앙스,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모든 다른 뜻들은요, 바로 이 하나의 중심 아이디어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화면에 정의가 나와 있죠? 흩어져 있는 것들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으는 행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그냥 막연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이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컬렉트를 쓰는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가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 단어의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라틴어 콜리게레에서 왔다고 해요. 뜻은 함께 모으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딱 하나의 중심점으로 가져오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콜렉트의 모든 의미를 꿰뚫는 핵심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컬렉트의 용법이죠. 바로 물건을 모을 때, 특히 취미생활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모을 때 컬렉트를 쓴다는 건요.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조약돌 하나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취미처럼 나는 이걸 모을 거야 하고 딱 테마를 정해놓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이템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 바로 그게 컬렉트입니다. 예문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She collects rare stamps as a hobby. 그녀는 취미로 희귀한 우표를 수집한다. 어떠세요? 여기서 collects라는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모은다가 아니라 희귀 우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취미 활동이라는 그 느낌을 완벽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돈입니다. 돈하고 관련해서 컬렉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아요. 돈을 컬렉트할 때는 항상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 돈이랑 같이 쓰일 때 컬렉트는요. 예를 들어 자선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특정한 이유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곳에서부터 돈을 모으는 걸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걷는다는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문을 같이 볼게요. They collected money for the charity. 그들은 자선단체를 위해 돈을 모았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선이라는 아주 명확한 공동의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lect라는 단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쓰인 겁니다. 그런데요, 돈과 관련해서 collect가 조금 다른, 더 강하고 공식적인 느낌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바로 빚이나 세금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공식적으로 회수한다거나 징수한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예문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The bank is hiring new staff to help collect unpaid debts. 은행은 미지급된 빚을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어때요? 그냥 돈을 모으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공식적이고 좀 의무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컬렉트의 활용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이 단어는요,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모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정말 유연한 단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나 증거 같은 것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모을 때도 컬렉트를 씁니다. 이때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화면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police are trying to collect more evidence.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때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모으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컬렉트가 정말 흥미롭게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collect one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막 화가 나거나 당황해서 흩어져 버린 내 생각과 감정을 다시 한데 착 모아서 평정심을 되찾는다는 정말 멋진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흩어진 걸 목적을 갖고 모은다는 그 핵심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예문을 보시면 아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He took a deep breath to collect himself before speaking. 그는 이야기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여 마음을 가다듬었다. 뭔가 주요한 말을 하기 전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을 다잡는 그 모습, 아주 잘 표현된 문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하고 또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겟더는요, 그냥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다거나 아이가 흩어진 장난감을 주워 담는 것처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써요. 계획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컬렉트는 맞아요. 체계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어큐뮬레이트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고요. 마지막으로 어메스는 보통 돈이나 정보, 권력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양을 축적할 때 쓰는 좀 더 규모가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컬렉트의 핵심은 뭐다? 바로 체계적인 목적성이다. 이제 확실하게 감 잡으셨죠?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문적인 지문에서 collect evidence, collect data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나오고요. 또 collect oneself 같은 관용 표현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수집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런 미묘한 차이를 놓치기 쉬우니까 오늘 배운 뉘앙스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취미로 모으는 우표에서부터 자선단체를 위한 돈, 그리고 흩어진 내 마음까지. 컬렉트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아주 강력한 그림이 있다는 거 이제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 컬렉트라는 단어 하나에 숨겨진 정말 다채로운 뉘앙스들을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 단어를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배운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컬렉트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